죽느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2, 3할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롯데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제 대역전국 이겼어요. 두산이. 일단 웃으면서 시작을 네. 합니다. 야구를 이겼으니까. 자, 근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8대0으로 그렇죠. 하면 됐어요. 이 8대0 만장일치 인용. 이 의미는 윤 실장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리에 대한 판단을 엄정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당연하게 두 번째로는 이게 수용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거다. 예, 두 가지가 예. 같이 물려가는 거지만은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서도 아까 다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예. 쉬운 이야기로 사람들이 다 납득하게 이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예.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뭐 헌재가 민주당 편 들어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잘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겹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뭐 반발이랄까 이런 게 생각보다 크지 않잖아요. 이 헌재 결정문 중에서 제일 눈길에 갔던 부분. 야, 이건 정말 잘 썼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거 제가 이제 메모를 해왔는데 예. 법리적인 것보다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 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다시 보내주면 예. 여기까지는 해도 된다라는 뜻 면허증 아니냐. 예, 비상경의 면제부. 그렇죠. 이러면 이제 국정 운영이 과연 되겠느냐. 라는 이제 표현인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의 예. 표현이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흔히들 이 사람은 원래 진보적 성향이니까 뭐 이런 쪽 보수적 성향이니까 이런 쪽 판결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예.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적 견지에서 본 이야기거든요.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수십 년간 법원에서 판결한 엘리트 대법관이라면은 국가의 안정성 헌정의 안정성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예컨대 우리가 뭐 소수자의 권리다. 국가보안법, 노동권, 환경권 이런 거는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은 조금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이 충돌하면서 예. 뭐 사회가 좀 진보하기도 하고 도로 뒤로 후퇴하기도 하는데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제가 줄곧 생각했던 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였는데 앞서 인용한 구절이 그 보수적인 대법관들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법관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이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두 전시들 중에서 정광훈 목사는 반발하지만 그 손현보 목사하고 저 전한길 역사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인정한다. 네. 승복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헌법재판소가 생각보다 되게 늦게 이걸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분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도 이제는 좀 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수용력을 높인 것들 그리고 특히 손현보 전한길 이런 분들은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느낀 바가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세계로 교회 이쪽에 근거지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산 교육감 선거하고 경남 거제시장에서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하면서 캠페인을 했는데 이 뚜껑 열어보니까 폭망했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면이 됐고 그 이후에 전 대통령이죠.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의 입장문을 내놨는데 첫 번째 건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쨌든 국민을 향한 입장문이었고 두 번째 입장문은 국민 변호인단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얘기하면서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라. 그리고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내자. 네. 이 두 번의 입장문 보면서 윤 실장이 본 거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거는 준비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통상적이지 않은 분이래 가지고 통상적으로 제가 그 설명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네. 일이 있으면은 참모들이 이제 옵션을 준비를 해놓죠. 그렇죠. 아마 뭐 기각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테니까 기각됐을 땐 되게 거창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현충원도 가고 뭐 이런 예. 하지만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는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짧게 이게 준비를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예. 승복이란 표현이 없지만은 뭐 사실상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고. 그럼 네. 자, 두 번째 건 뭐냐? 이게 두 번째가 네. 중요하죠. 이게 생각이 첫 번째 걸 한 다음에 예.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기 전하고 인용된 후에도 제 생각에는 참모진의 폭이 훨씬 더 좁아들지 않았겠어요? 줄어들었겠죠? 예. 그 줄어든 참모들하고의 논의였을 것 같고 하지만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그 중요한 이야기는 개엄 광고 듣고 네. 3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장문이야 그냥 원래 참모들이 준비해준 그냥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렇죠. 인용됐을 때 기각됐을 때 미리 준비한 거 중에서 이제 인용됐을 때가 나온 네. 거다 이 추측인데 두 번째 거는 다시 쓴 거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그렇죠. 주말 동안에 네. 이게 예. 계엄 직후하고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엄 직후에 대통령 입장문이 처음에는 네. 뭐 국민들한테 뭐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당에다 모든 걸 맡기고 뭐 이선으로 후퇴한다 하다가 샥 바뀌었잖아요. 12월 12일 날. 그렇죠. 막 바뀌어 그때부터 으쌰으쌰 했는데 매우 이제 유사한 건데 예. 결과는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이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준비된 대로 뭐 죄송합니다 이랬다가 주말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뭐 그럴 내가 좀 버텨야 되겠는데 네. 지지자들 향해서 어이 열심히 싸우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선회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뭐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내 곁을 지켜달라라는 뜻이겠죠. 이건 뭐 내가 지키겠다가 아니라 아니 예. 자기가 무슨 힘으로 뭘로 지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계엄 이후하고 비슷한 흐름인데 그때하고 결과는 다를 거라고 제가 보는 것이 예. 계엄 이후부터 이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주장했던 게 하나하나 깨지는 과정이었잖아요. 뭐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 뭐 미국이 돌아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만 하면은 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리고 다 우리 지지하고 있으니까 선거 해보면은 안다. 뭐 헌재는 4대 4다. 예. 하나 다 깨졌고 그럼 뭔가 맞는 게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게 뭐 우리가 뭉치면은 우리하고 이제 뜻이 같은 사람을 국힘 후보로 뽑을 수 있다. 뭐 이까지는 서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뭐 대선도 이기고 해가지고 대통령 사면하고 이제 복귀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거다. 그거는 지지자들한테도 아무리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한테도 먹히지 않을 거니까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제 재판 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김건희 김건희 여사 뭐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분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압박 예, 맞아요. 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내 지지층이 있어야지 거기에서도 이제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국힘 의원들이 그간은 따라와 줬는데 따라올 것이냐? 왜냐하면은 제가 국힘 의원들 특히 윤 대통령 강성파들을 지지했던 강성파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광장의 리더가 아니라 광장의 팔로워였어요. 광장의 팔로우다. 그렇잖아요. 광장을 리드한 게 아니라 광장에 으쌰으쌰하니까 이게 맞나 보다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탄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 조선일보의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 대문짝만하게 뭐 승복해가지고 뭐 미래로 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하고 어떤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지원할 것이다. 그렇죠. 지지할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광장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인데 예. 전황 그간은 보면은
정광훈 목사는 좀 이미지가 그러니까 새로 이쪽 예. 이 전환길 소년보 이쪽은 조금 이미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20, 30대도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힘을 실었는데 그쪽이 빠졌는데 갈 데가 없네 그럼. 예, 지금 국힘 의원들이 스스로 리더 역할을 해가지고 할 사람이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메시지는 계엄 이후에 이제 메시지 전환과는 달리 별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판에 개입해서 본인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를 대선 후보를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니 늘 이런 건 있죠. 우리가 뭘 이제 좋게 하기는 힘들어도 발목 잡고 네, 해코지 하는 거는 뭐 좀 쉽잖아요. 그거에 비해 가지고는. 근데 윤 전 대통령이나 이 강성 지지자들이 뭐 아니할 말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민주당을 안 되게 할 힘은 없는데 예. 국힘을 잘 안 되게 할 힘은 있죠. 뭐 그렇긴 하죠. 예.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힘 구성원들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어찌됐건 윤 전 대통령이 그러면은 누군가를 찍었다고 하면 네. 자기의 후계자로 나경원 의원 불렀잖아요. 그 많은 의원들 중에서 108명 중에서 네. 이게 나경원 의원을 내 후계자로 찍었다. 이게 대선 후보든 당 대표든 간에 그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데 짐작을 해보시자면. 하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사람들이 이제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막 가까이 두고 부르는 것은 예.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도 있지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의 기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권권 예. 지도부 같은 거에 뭐 심드렁하고 뭐 이랬다라는 그 제가 뭐 권권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도 참 끝까지 뭔가 중심 잡으려고 버텼다라는 거는 좀 평가해주고 싶은데 그에 비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되게 대통령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오래 알았고 내 얘기 잘 들어주니까 불렀을 뭐 수 있다. 뒤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자, 한 이틀 동안의 움직임, 뭐 중진회의도 있었고, 뭐 의원총회에서 여러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당은 국민의힘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는 예. 뭐 탄핵 인용을 가정하고 뭐 한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은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바로 당일날 분위기가 되게 싸늘했기 때문에 뭐 3일장 뭐 입관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애도 기간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대권 주자들이 사실 좀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먼저 나서면 또 좀 이렇게 한데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야 끝이야.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라는 식으로 되는 것 같고 막 일부 의원들이 뭐 우리는 패족이고 후보 내지 말아야 되고 지도부 바꿔야 되고 이런 이야기 했다지만은 그 일부 의원들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윤 대통령하고 거의 운명 공동체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정국에서요. 예. 대통령 끝이고 나도 끝이다. 근데 우리도 끝이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제 생각이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국힘 의원들 108명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탄핵이 기각 내진 각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각 내지 각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2년 동안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10여 명 아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더 줄어들 거고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잘 내면 대선 이길 수 있어요? 할 길은 뭐예요? 뭐 이게 제가 한 말씀 반복 드리는데 국민의힘이 이기려면은 한 if가 몇 개가 붙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이 발목 잡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후보 여기 좋은 후보라고 하는 것은 중도 소구력이 있는 좀 특히 탄핵 국면에서 발목 잡히지 않을 사람 뽑아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대량 옹호 정당이야 여기서 뭐 거기다가 뭐 뒤에 이제 우원식 의장 이야기 좀 할지 모르겠는데 그 개헌 국면
또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거고. 자, 이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번 선거는 우리가 늘 선거 때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자라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개인적인 이제 캐릭터와 정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리고 한국 정치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 가 때문에도 이렇게 같이 이제 결합이 된 거.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생각 있는 사람은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까지 이 둘 다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윤 대통령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두 개를 다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제가 이긴다까지는 말을 못하겠고 한번 이렇게 싸움다운 싸움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싸움다운 싸움이 아니었던 선거는 이명박 정동영 선거. 단 한 번도 싸움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 선거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원사이드했고 2007년 그 대선 2008년 선거죠. 2008년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2017년 반기문 안철수가 떴을 때 좀 그러니까 박근혜에게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떠가지고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니라는 경쟁이 붙을 때는 방금 제 표현대로라면 한번 싸움이 돼봤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그 미래에 대한 경쟁이 무너지고 또 뭐 도로 박근혜냐 뭐 아니냐로 한 순간은 싸움 자체가 안 됐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싸움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뭐 누가 이기냐 지냐 이건 모르겠고요. 아니 민주당이 냉정하게 말해서 민주당이 유리하죠. 그거는. 근데 싸움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잠깐 바꿔보죠.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하자고 그랬잖아요. 조기 대선이랑 같이 6월 3일 날 조기 대선하면 국민투표 같이 하자. 한 60일 동안 개헌안 만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근데 지도 좀 안 좋은 얘기도 나와요. 내란 종식이 우선이지 왜 개헌이냐. TPO가 틀렸다라고. 뭐 전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주류 중진 의원인데 이재명 대표 쪽하고 뭔가 이야기가 없었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2월 말에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스토브리그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난 지금 이제 이 대표가 지금은 개헌 이야기 안 한 건 이해가 가지만은 2심 탄핵 인용 나오고 나면은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길래 그 때라는 게 얼마 안 남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 걱정 마라. 다 준비돼 있다. 지난 대선 때 내가 다 이야기해 놓은 게 있다.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돼 있을 건데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2심이라는 허들은 뭐 아주 쉽게 넘긴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까나? 뭐 내란을 끝장내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있고 미래를 향한 설계가 돼야 되는 선거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고 그럼 본인은 주로 후자를 할 거고 좀 강성파랄까 이런 분들이 이제 전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개헌론에 대해서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대표는 입 다물고 있잖아요. 조금 여론도 보고 그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이 대표 입장이라면은 뭐 원칙적인 긍정을 하지 않을까. 원칙적인 긍정을 하는데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본인이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의 2, 3할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